잠깐 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키아토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토.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눈을 떠 손을 높여봐 더 크게 외쳐봐 그댄 슈퍼스타 One, two, three, four 손을 높여봐 더 크게 외쳐봐 그댄 슈퍼스타 지쳐있던 모든 것을 버려 그런 몸짓 그런 눈빛 지겹지도 않니 all time 더 이상은 신경 쓰지 마 웃을 수만 있다면 시작해봐 이렇게 소리를 높여봐 때로 미쳐서 춤을 춰봐 날이 새도록 그대를 힘들게 한 날은 있고 크게 외쳐봐 때론 질러봐 흔들어봐 그래 잊지마 그댄 슈퍼스타 맘을 열어 소리쳐봐 잊지는 마 기억해도 그댄 바로 슈퍼스타 Yeah, here comes the convenience You're gonna change I think things you do 오늘도 변함없이 You're the one that I love You're the one that I miss You're the superstar in your L-I-F-E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행복할 수 있다면 시작해봐 이렇게 소리를 높여봐 때로 미쳐서 춤을 춰봐 날이 새도록 그대를 힘들게 한 날은 있고 크게 외쳐봐 때론 질러봐 흔들어봐 그래 잊지마 그댄 슈퍼스타 맘을 열어 소리쳐봐 잊지는 마 기억해도 그댄 바로 슈퍼스타 Soul is my world, baby. It's time for change night tonight. Clap for me. New school beat again. 어색하게 맞춰가려고 하지마 자신 있게 덤벼봐 이제 달라지는 거야 커질 수만 있다면 잃어버린 모든 것에 후회하지마 외쳐봐 꿈을 찾아 그댄 슈퍼스타로 늦지 않아 I never ever give it up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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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을 열어 소리쳐봐 소리하지 못해서 춤을 춰봐 날이 새도록 그저 웃어보는 거야 지울 수만 있다면 그거 외쳐 새로운 하나 이 순간으로 출근해 잊지마 그 모든 것을 더 후회하진 않겠어 안녕하세요. 마키아토 김미라입니다.
네, 슈퍼스타 공조입니다. 네, 우리 첫 곡으로 주얼리의 슈퍼스타 공조 들었는데요. 네? 슈퍼스타 공조요? 죄송합니다. 주얼리의 슈퍼스타 들었는데요. 공조님께서 적극 추천해 주셨죠. 네, 제가 슈퍼스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 슈퍼스타로 사셨나요? 아직 연습생이라고 아시는가 모르겠다. 네, 저는 이제 이쯤 되니까 진짜 2022년이 가고 2023년이 온다. 올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 이게 막 실감이 나는데요. 공조님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뭐 보내기는 싫지만 보낼 수밖에 없는 2022년이 된 것 같고요. 한 해를 어찌 보냈냐는 질문을 받으면 의뢰 나오는 대답 있잖아요. 뭐 다사다난했다, 뭐 그런. 근데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내년에 물어봐도 다사다난했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늘 다사다난하게 살고 있죠. 네,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나간 한 해를 기억하기보다는 내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또는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등의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의 주제죠. 아. 내년 계획. 아, 그렇게 되나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내년 계획 다 세우셨는지 궁금한데요. 음악 듣고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네, 음악 들으시면서 내년에 뭐 하지? 어떻게 하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는 의미에서 김현철의 노래를 또 골랐습니다. 김현철이 부릅니다. Dreams Come True. 꿈이란 뭘까요? 흔히 말하는 꿈 잡히지 않는 둥구름 같은 게 꿈이란 걸까요? 울부짖나요
김현철 Dreams Come True 꿈이 이루어져요 듣고 왔습니다. 가사 들으니까 정말 꿈을 꾸면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네요. 새해 참 어울리지 않나요? 그렇죠. 네. 희망이 막 생기는데 음. 그 우리 공조님께서는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저는 꿈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지만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게 요즘 들어 더 이렇게 갈망하게 됐다라고 할까? 아 정말 이루고 싶은 거 언젠가는.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돈을 벌고 싶어요. 돈이 많이. 돈을 많이? 네. 얼마나 많이 벌고 싶으세요? 기준은 모르겠어요. 그쵸, 그냥 많이. 그럼 많이 벌어서 뭐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냥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얼마만큼의 기준이 있어서 뭐 주식을 한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누구는 돈을 벌어서 뭐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뭐 그런 일을 그쵸, 한다던데. 차 바꾸고 싶다, 뭐 집 바꾸고 싶다. 근데 이런 저는 얘기죠. 그런 거보다는 자금이 허락된다면 저는 큰 온실을 짓고 싶어요, 사실. 와. 뭐 단순히 수목원이나 뭐 식물원에 있는 온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비슷하긴 하죠. 근데 영화 아바타 1탄에서 이렇게 나온 그런 공간 있잖아요. 그런 공간. 아바타나 정글처럼 이렇게 식물들이 막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그 공간을 온실 안으로 들여서 그 자연 그대로 모습을 이렇게 재현해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서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와, 그럼 돈이 진짜 많이 꿈은- 필요하니까. 진짜 꿈은 사실 돈보다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 온실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온실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돈이란 거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그러니까 그쵸. 떠나서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저 예전에 들었는데 이렇게 꿈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런데 꿈을 이루어서 좋긴 하지만 그 실생활을 무시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전기세도 내야 되고. 그렇죠. 전기세도 네. 뿐만 아니라 그 난방이라든지 냉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할 게 상당히 많아요. 이거 온실 생각하면 그냥 생각하기만 해도 관리가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온도, 습도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다못해 물도 이렇게 그냥 시냇물 퍼다가 매번 줄 수도 없잖아요. 온실이면 좀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온실도 온실이지만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런 온실을 만들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제가 그 외국의 그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온실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그 과일을 놓고 나비가 먹으니까 이렇게 손대지 말라, 먹지 말라라는 문구를 써놓은 걸 제가 우연히 봤거든요. 나비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은 거예요. 오. 아무래도 그 식물의 잎을 나비 애벌레도 먹고 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온실을 만들고 싶다고 하니 주변에서는 애벌레 어떻게 할 거냐, 식물 잎 갉아먹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약은 칠 수 있겠냐, 뭐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새로 바꿀래 그랬죠. 새는 뭐 갉아먹거나 그게 좀 덜하니까 나비보다 그랬더니 새똥은 어떻게 할 건데? 손님이 새똥 맞았다고 화내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서 네. 그래서 그러면 음료 무료 서비스 해주면 안 될까? 뭐 새똥을 맞으면 뭐 행운에 뭐 부적 같은 거 붙여준다든지 뭐 복권 하나 이렇게 남겨준다든지 뭐 너무 그런 재밌네요. 식으로. 보통은 새똥 맞아 기분 나빠 이러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거를 이제 좀 괜찮다. 자연과 어차피 함께 하는 거니까 어느 휴게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제비가 많이 이렇게 모이는 휴게소가 있는 거 봤어요. 그곳에 제비들이 아무래도 몰리다 보니까 이제 새 배설물들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휴게소는 음식물 많이 다루는 곳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그 휴게소 그 사장님이 매일 아침마다 그 새 배설물 다 치우고 안 떨어지게 음식 그런 쪽에 안 떨어지게 관리를 참 잘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구나. 거기다 덧붙인 말이 너 아무데도 못 놀러 간다라는 말을
그쵸. 내가 놀러 가면 예, 그 그 똥 새똥 치워주고 먹이 주고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다 쌓이죠. 아하. 아,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네요. 네, 그래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일단은 그러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다라는 그거였죠. 나중에 그 온실 만들면 꼭 초대해 주세요. 뭐 10년 안에 될까요? 10년 전 일단 돈을 벌어야 되나요? 일단 돈을 벌어야 하니까. 네, 난 꿈은- 그보다 더 빨리 이루고 싶어요, 사실은. 네, 멋진 꿈 응원합니다. 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눌게요. 네. 김아중 별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결이 창을 흔들고 내키만한 작은 나의 방 위로 아름답게 별빛들을 가득 채워주네요. 많이 아파하지만 날 꼭 가는 죄 다독여주며 차차라 위로해주네요. 걷지 못할 만큼 힘에 겨워 아파와도 눈물이 앞을 가려와도 가지 못할 내 사랑 앞에도 나 웃을래요. 잠시라도 곁에 행복했던 기억들을 가슴에 간직할게요. 두 눈에 수놓아진 저 별들처럼 영원히. 저는 사실 공주님처럼 이렇게 멋진 꿈은 아직 없고요. 지난달 그러니까 제가 고백한 것 같아요. 약속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안 들으셨죠? 다른 선생님하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혼자 했습니다. 수영 배우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초급반만 5번째라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 되게 특이하셨거든요. 정말 학생들을 믿고 맡기세요. 처음 가자마자 그냥 키판 들고 발차기 해라 이러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다른 반으로 올라가시고 새 선생님한테 다시 초급반을 배우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정반대 스타일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부터 아이들 가르치듯이 발차기 하세요. 벽 잡고 앉았다 내려갔다 하세요. 뭐 이런 것부터 하시는데 저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와 진짜 이분 인생 스승님이다. 수영 스승님. 네네. 제가 사실은 수영을 배우는데 물을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몇 번 있어가지고 몸을 아무리 긴장을 풀어라 해도 이렇게 자동 반응으로 긴장을 잔뜩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물에 가라앉고 이러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씩 가르쳐 주면서 지금까지 배워보지 못한 방식을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자세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뭐 다리 사이에다가 뭐를 끼고 이렇게 해봐라. 팔로만 가봐라. 발로만 가봐라. 이런 걸 하면서 좀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게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이거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매번 한 4달, 5달쯤 되면은 뭔 일이 꼭 생기는 거예요. 뭐 갑자기 이사를 간다든지 아기가 생겨서 수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든지 제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꼭 내가 포기하지 않고 최소 1년은 해봐야겠다. 그리고 더 꿈을 꾸자면 상급반까지 좀 가봤으면 좋겠다. 가야죠. 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공주님 얘기하시는 꿈을 들으니까 갑자기 급초라해지네요. 꿈에 네. 그 초라한 거하고 화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네. 자기가 이루고 싶은 바는 자기한테 소중한 거고
아닐까요? 맞아요. 저 스스로의 그 공포감을 극복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 남들이 들으면은 아유 뭐 그거 누가 뭐 이러실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뤄서 내년에 여기서 꼭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상급반 갔어요. 응원합니다. 근데 공주님은 수영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저랑 같이 배우러 가세요. 저 똑같이 물놀이를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인지 뭐 여름에 어디로 놀러 갈까 뭐 바다로 가자 아니 산은 산. 네네. 좀 아쉬우면은 그래 물 있는 산으로 가자 뭐. 어쨌든 나는 아니면, 산이야. 땅이 산 좋아. 있는 바다로 가자. 네. 바다는 조금 사실 좀 힘든 게 그 짠 바람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것보다. 그리고 이렇게 바닷가에 서 있으면 이렇게 좀 꿉꿉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렇죠. 이제 습도가 네, 높으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모래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끈적임을 더 이렇게 눈으로도 보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론데 그래서 정 아쉬움 우리 섬으로 가자. 섬으로 왜 섬도 보면 산도 있고. 너 바다에서 놀아. 나 산에 갈게. 뭐. 뭐 그런 어쨌든 난 것처럼. 물은 싫어. 네. 물은 그렇게 아예 싫다라기보다는 조금 굳이. 그렇죠. 그래서 뭐 섬으로 가면 물때 맞춰서 물 빠지면 조개 캐고 물 들어오면은 낚시하고 물때 안 맞으면 낚시도 못하면 산으로 가서 나물 캐고. 저 지금 막 상상되는데 바다에서 남들 해수욕할 때 옆에서 이렇게 고기 잡으실 것 같아요. 오늘 회 떠먹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는 네. 제가 말씀드렸던 네네,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럼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서 그 손수 막 이렇게 그쵸. 자급자족하는. 그러면은 공조님은 운동은 생각 안 하세요? 운동이요? 운동 중요하죠. 궁금하실 텐데 음악 듣고 하지요? 우리 무슨 음악 듣고 하죠? 저는 그 코요테가 불렀는데 원피스라는 그 애니메이션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꿈이라고 그 OST가 있는데 그거 들으면 왠지 이렇게 희망이 생기고 뭔가를 잘할 것만 같아서 내년을 네. 위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네, 우리의 꿈 코요테가 부릅니다.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 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릴 힘들게 하여도 결코 피하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넓은 바다에 희망이 우리를 부르니까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우리 함께 나가서도 결코 두렵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시련들 밝은 내일 위한 거야 말도 안 돼 고개 져도 내 안에
네, 운동 궁금한데요. 아, 운동 네. 좋죠. 네. 요즘 현대인들이 운동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걸 아니까 많이 도전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운동 신경이 너무 좋아서 뭘 좋아서? 해도 운동 신경은 좋아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네네. 운동을 이렇게 즐겨 하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 운동 신경이라고 하면은 어디 가서 빠지진 않으니까 못한다 소리는 이렇게 들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면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꼭 찍어서 얘기하자면 좀 발레를 배우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음. 근데 발레가 그 음. 신체의 균형 잡아주는데 자세 잡아주는데 정말 좋다고 네, 한동안 그거- 인기였었어요. 그래서 네. 작년에도 시도하려고 제가 학원에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70대 할머니들도 많으시다고 얘기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위해서 하시겠어요. 정말 그 운동이 격렬한 운동보다는 그래도 부드럽게 진행이 되니까 운동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하고 지금은 가야금을 배우고 있답니다. 가야금이요? 네. 그- 이거 쉽지 않은 악기 같은데요. 가야금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피아노보다는 그러니까 좀 배울 수 있는 게 조금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것 같아요. 피아노보다는 좀 쉬운가요? 네, 저는 좀 가야금 쉽다라기- 봤을 때 응. 이렇게 손을 잡는 위치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피아노는 딱 건반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선을 넘어가면 다른 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야금은 사실 자세히는 안 봤지만 멀리서 봤을 때 저분들은 줄을 어떻게 맞추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나요 혹시? 궁금하더라고요. 가야금도 이제 몇 줄 가야금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2줄 가야금은 그 피아노처럼 음반이 많은 그 게이름이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더라고요. 접근은. 그래서 좀 연습하면은 이렇게 뭐라 할까 좀 날 좀 보소 그런 정도. 그게 연주가 되나요? 돼요. 아리랑이나 뭐 그런 게 돼요. 네. 네. 쉽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야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급으로 갈수록 어려워진다라는 거. 그거는 다 어떤 악기든 다 있기는 마련이겠죠. 근데 제가 예전에 그 기타를 되게 배우고 싶어서 한번 도전을 해봤었는데 제가 사실 손가락이 좀 짧아가지고 판이 이렇게 딱 안 잡혀요. 잘. 여성용 기타 아니 여성용 기타는 좀 이렇게 판이 조금 폭이 좁은데 보통 통기타는 조금 넓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잡혀가지고 포기하긴 했는데 사실 꼭 그게 이유만이 아니라 더 큰 이유는 줄을 눌렀을 때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왜 굳은 살 베게 된다고 하잖아요. 가야금은 혹시 괜찮은지. 기타보단 나아요. 기타는 이제 쇠줄이라고 한다고 하면 가야금은 명주실이니까 조금 덜 하죠. 예, 똑같이 물집은 잡혀요. 저 갑자기 그거보다 나아요 해서 그럼 가야금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물집이 잡혀요 이 말에서 그냥 딱 포기가 되네요. 물집은 살짝 잡히는데 네. 저도 몇 번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잡히는데 기타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기타에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요? 왜냐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교회에서 다 통기타를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악기 배우는 거 너무 좋으니까 갔죠. 기타 치는 오빠들 멋있잖아요. 멋있긴 저는 그런 건 없었어요. 뭐 이 오빠가 좋으니까 이 오빠한테 배워야겠다. 기타 저 알려준 오빠가 있으니까 거기 가야겠다.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 저는 그냥 기타를 오롯이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웬걸 이 오빠들이 얼굴 이쁜 애들만 잘 가르쳐준다. 오빠들도 아는 거였지. 날 보고 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오빠들이 이렇게 다 잘생기진 않았는데 아니 못생겼어 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근데 기타 치는 모습만 봐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라라 이런 거 보면은. 아니 그 기타 치는 모습마저도 그 사람들이 멋있다라고 생각한 적은 전혀 그냥 없었어요. 악기가? 전혀 아예 그런 게 개념이 없었다니까. 없었고 나는 그냥 기타를 배우고 싶다에 포커스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쁜 여자한테 얼마나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많은 걸 알려주려고 하고 오빠가 도와줄게 이렇게. 그래서 나는 너무 이렇게 뭐 질문을 해도 이거 어떻게 하냐 질문을 해도 막 이렇게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고 그런 면에서 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기면 좀 뭐 하려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타가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 그 갑자기 기타 치는 교회 오빠니까 저는 한참 또 드럼에 관심이 있어서
드럼도 이렇게 다 오빠들이 치는지 모르겠네. 사실 저도 뭐 오빠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 드럼 치는 걸 좀 배워보겠다고 갔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 사실 피아노를 조금 쳤어서 손과 발이 따로 이렇게 연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 박자를 맞춰서 쿵쿵 따 쿵쿵 따 딱 요 정도는 어떻게 맞춰서 하겠는데 뚜구뚜구뚜구뚜구 이렇게 전다고 표현을 하죠. 박자가 균일하게 뚜구뚜구뚜구뚜구 이렇게 가야 되는데 뚜구뚜구뚜구뚜구뚜구 이렇게 그런 박자 맞추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박치인 거 아니 아니죠? 박치는 아닌데 그게 마음은 벌써 뚜구뚜구뚜구 됐는데 손이 이렇게 스틱으로 치잖아요. 그 드럼은. 그래서 그게 조금 쉽지 않아서 몸 따로 마음 따로. 네, 아주 기초 이렇게 쿵쿵 따 쿵쿵 따 이거 배우고 끝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타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기타 줄이 좀 힘들다고 했잖아요. 판이 다 안 잡혀가지고 한 손에 왼손으로 줄을 잡아서 눌러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뭘 배웠냐면 우쿨렐레. 하와이안 악기죠. 이렇게 네 줄이거든요. 걔는 되게 쬐끔해서 요즘 그 유치원 아이들도 취미로 많이 배우는 악기예요. 그래서 그걸 배웠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서울에서 이제 쿨렐레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시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곳에 이제 가서 배웠는데 이틀간 수업 들으니까 이제 웬만한 다장조 곡, 뭐 이렇게 샵이나 플랫이 안 붙은 곡들은 연주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거 열심히 했다가 또 아기 키우고 뭐 이러면서 방치를 했더니 이 줄이 이렇게 풀어져요. 관리를 안 해주면 몇 년 지나면서 그렇죠. 네. 그러더니 습기를 머금더니 이게 뭔가 막 악기가 뒤틀리고 눈물을 머금고 처분했구나. 네, 처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우리 악기 또 한 가지씩 배우려는 꿈을 가지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피아노, 악기. 뭐 기타, 가야금 뭐 이런 거 많이 제가 하시는 아는 것 같아요. 분은 그러니까 바이올린을 꾸준히 배우시더라고요. 뭐 어려서 뭐 한 거는 아니고 어른이 되어서 그 아이들 가르치면서 옆에서 같이 그 바이올린을 같이 배우고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뭐지? 색스폰? 맞아요. 색소폰도 많이 하시는데 나이 한 50대 넘으신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옛날에 그분 30대였는데 색소폰에 갑자기 그분이 막 흥미를 느끼신 거예요. 그 아는 분이셨는데 그런데 이게 단점이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집에서는 연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옷이 꽉 찬 옷방에 들어가서 진짜 최대한 소리를 작게 내면서 불어도 다른 집으로 민폐가 되잖아요. 좀 층간소음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생겨서 공터, 아무도 없는 공터에 차를 끌고 가서 거기서 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고, 벽에다가 달걀판 붙이셔야지. 그 방음 효과가 엄청나게 좋은 거 모르시는구나. 정말이에요. 이분이 한번 들려주신다고 악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겨울이었거든요. 크리스마스쯤 돼가지고 내가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악기를 연주해주겠다고 몇 달 동안 배운 거라고 열심히 딱 불었는데 삑삑 소리가 나면서 음정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못 불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게 추위와 이 온도에 되게 민감하대요. 그래서 튜닝을 해서 가져오셨는데 너무 추운 곳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안 맞아가지고 보는 사람이 다 안쓰러운 거예요. 되게 열심히 부시는데 이게 안 맞아서 어떻게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또 납니다. 그러셨구나. 네, 우리 내년도 이제 하고 싶은 거 생각하시면서 나 악기 하나 배울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악기 배우려는 분들 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조님도 한번 나중에 가야금 그 연주회 한번 하시나요? 한 2년 지나서 그때를 꿈꾸면서 또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눌게요. 네. 마야가 부릅니다. 나를 외치다. 새벽이 오는 소리 눈을 비비고 일어나 곁에 잠든 너의 얼굴 보면서 힘을 내야지 절대 쓰러질 순 없어 그런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는데 눈도 부었었지 뜨거웠던 가슴으로 하지만 시간이 나를 버린 걸까 두근거리는
지쳐버린 어깨 거울 속에 비친 내가 어쩌면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왜 이렇게 변해 버린 걸까. 끝이 있는 걸까. 시작뿐인 내 인생에 걱정이 앞서는 건 또 왜일까. 강해지자고 뒤돌아보지 말자고 앞만 보고 달려가자고.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간다고. 내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여행이란 것을 꼭 끼워 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사실 저도 넣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 한 3, 4년 그쵸? 된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큰애 어릴 때는 정말 이렇게 데리고 뭐 이렇게 많이 놀러 다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코로나 되면서 여행이 많이 제한이 있었잖아요. 밖에 나가고 이러는 게. 그쵸. 그래서 여행을 한참 못 다녔는데 올해 이제 실외 마스크 제한이 좀 풀리면서 사람들이 여행을 좀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말마다 집에서 아빠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게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아 내년에는 일을 좀 줄여서라도 아이들이랑 좀 여행을 많이 다니고 추억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여행이란 게 쉼도 있고 추억도 만들고 좋죠. 갔던데 또 가서 그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는 것도 좋고 뭐 내 주름살 확인하러 가는 건 아니고 우리 아이들 자랑 네. 아니 사진을 찍으면 찍을수록 내 흰머리는 늘어나고 여기에 없던 주름살은 하나 더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름살이 하나 늘어도 그런 대로 사진을 찍고 뭐 한 3년 만에 5년 만에 갔을 때 나의 변한 모습도 좋고 아이들이 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되게 추억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 아는 분은 결혼 기념일날 결혼식 할 때 찍었던 그 장소 있잖아요. 거기를 꼭 찾아가셔서 매년 똑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재미있는 게 아기가 생겼잖아요. 아기를 안고 또 그 자리에서 똑같이 계속 찍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십몇 년 넘게 해서 야 저거 괜찮다. 나도 처음부터 저렇게 할 걸. 지금 하자니 좀. 아 지금 해도 안 늦었어요. 아, 괜찮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이렇게 조선 건국을 위해서 태조 이성계가 백일기도 들어갔다는 그런 장소, 뭔가 이렇게 원대한 큰 꿈을 품고 사진을 찍고 한 3년 있다가 다시 와서 또 찍고. 아 괜찮네요.
저희 뭐 10년 우리는 10년 주기로 찍었다 뭐 이러면 되는 거니까 뭐 이전 시간에 지나갔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네.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기억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때 그럼요. 이래 이래 해서 내가 몇 살 때 갔어. 한 예로 우리 큰아이가 그 3살 정도 됐을 무렵이에요. 제가 이제 그 여수에서 올라오는 길에 화엄사를 들렸어요. 근데 아기니까 화장실이 이제 쉬쉬하죠. 쉬 마렵다고. 근데 화엄사 그 절 이쪽 한쪽 귀퉁이에다가 쉬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나가도 되나요? 아, 화엄사 죄송합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해야죠. 근데 그걸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우리 그 장소 한번 다시 가보자. 아, 그리고 쌍계사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주차장에서 내려서 이렇게 좀 걸어가야 하는 그곳이 있었는데 그 뭐지 광장 같은 곳에 이렇게 쐐기둥 같은 걸로 이렇게 뭔가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서 뛰어가는 상황에 왠지 그 엄마의 촉으로 저러다가 너 저기 기둥에 부딪힌다 하는 순간 아이고. 부딪혀가지고 댕 종을 쳤어요. 어떡해. 근데 애기들은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어른 같으면 뛰다가 뭐가 보이면 딱 멈출 것 같은데 진짜 갖다 이렇게 박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쵸. 앞에 기둥이 있는데 그냥 달려가서 쾅 부딪히더라고요. 눈이 안 보여서라기보다는 그런 게 이게 사고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기들이 아픈 건 좀 그렇긴 한데 너무 귀여워요. 근데 그런 모습조차. 엄마의 촉대로 댕.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그런 장소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추억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는 것도 중요하고 누구와 함께 가냐는 것도 한 중요한 것 같아서 그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이 여행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연세가 좀 많이 드셨는데 젊었을 때 많이 다녀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자녀들 키우느라고 이렇게 바쁘다, 뭐 돈 벌어야 되니까 쉴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좀 많이 후회된다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좀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자식들 크고 이러니까 조금 이제 편안해져서 많이 돌아다니실 수 있는데 그런 시간과 여유가 생기니까 몸이 힘들더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다니는 거고 다리가 떨릴 때 다닐 수가 없는 거래요. 어떻게 막 와닿네요. 그렇죠? 네. 제가 그거를 또 언제 깨달았냐면 꽃보다 할배? 네. 아시죠? 그 네. 나이 드신 그 배우분들이 4분이서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가셨잖아요. 이서진 배우하고. 네. 근데 지하철에서 그 백일섭 그분도 가셨잖아요. 거기서 네. 가장 막내셨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셨던 거죠. 근데 와이프가 그래도 외국 가니까 반찬 때문에 걱정이 돼서 김치를 좀 싸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부터 이제 벌써 무릎 아프고 힘든 거야, 지하철에서. 그래서 아이고, 김치통을 내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당신 몸이 너무 힘든 거야. 가고는 싶은데 몸이 힘드니까 싫은 거죠.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와이프는 이제 나이도 드셨기 때문에 그 해외에서 반찬이 힘들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챙겨주신 김이랑 김치 이런 거 많이 사가시죠. 그런 건 좀 네. 챙겨주시는데 이제 물론 그 마음이 저겠다라는 게 아니라 당신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내던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깨달았죠.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은 가는구나. 다리가 떨릴 때 못 간다라는 말을. 너무 슬프네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최소한 한 5군데는 꼭 가자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혹시 공조님도 여행과 관련돼서 내년에 세운 뭐 계획,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이제 일본 오사카가 예정이 돼 있어요. 동생이랑. 그래서 갔다 올 예정이고 이제 미국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한번 가려고 하는 게 지금 그 친구를 몇 년째 못 보고 있냐라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고 해서 한번 보러 갔다 오고 싶다.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런 거죠. 근데 미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목표로 하나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랍니다. 와. 미국 그렇게 다녀오고 내년엔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자고 한다면 저는 전국에 있는 수목원을 와. 다녀보고 싶어요. 세종수목원 말고요? 네, 그럼요. 우리나라 전국에 수목원으로 등록돼 있는 그런 곳이 한 70여 개가 넘는데 그곳을 하나하나 다 돌아보고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회가 와, 된다면 멋지네요. 그 수목원 다니면서 그 수목원에서의 기록들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와,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너무 멋지신데요. 기대합니다. 네. 네. 코너 하나 주세요. 그럴까요? 수목원을 가다 뭐 이렇게. 맞아요. 좋습니다. 네. 너무 거창한 건 아니죠? 공조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요. 믿어주시니 제가 힘이 네. 납니다. 네. 사실 언제나 계획은 거창하게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했냐에 따라서 결과로 보상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꿈은 크게 가져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죠. 그렇죠. 네네. 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있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보통 마음 먹은 게 3일을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 형태를 이르는 말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획했던 일들이 자꾸 작심삼일로 마무리가 된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획을 3일에 한 번씩 다시 세우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네, 그럴 줄 알았어. 3일이지. 에휴, 내가 뭐가 되겠어. 이게 아니라 다시 또 오늘부터 3일 시작. 안 됐네? 4일째구나? 다시 오늘부터 계획 세워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공조님과 저의 내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방송 탔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네. 공약이 돼버렸네요. 네, 내년 이맘때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좀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곡으로 터보의 회상 음악 듣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그리고 2022년 함께해 주신 마키아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3년 행복하게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해피 뉴 이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 우리 오늘은 인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네. 여러분의 희망찬 한 해를 응원합니다.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겨울 오면은 우리 둘이서 항상 왔었던 바다가 시린 바람과 하얀 파도는 예전 그대로였지만 나의 곁에서 제잘거리던 너의 해맑던 그 모습 이젠 찾을 수 없게 되었어. 아무도 없는 겨울의 바닷가 너무나 슬퍼 보인다고 우리가 바다 곁에서 친구가 되자고 내 등에 숨어 바람을 피할 때 내 작은 기도를 들었지. 언제나 너의 곁에 우리 항상 함께 해달라고 거친 파도가 나에게 물었지. 왜 혼자만은 거냐고 넌 어디 갔냐고 보이지 않니 나의 뒤에 숨어서 바람을 피해 잠을 자고 있잖아. 따뜻한 햇살 내려오면 깰 거야. 조금만 기다려. 다시는 너를 볼 수 없을 거라는 얘기를 참아 할 순 없었어. 하지만 나도 몰라 흘린 눈물들 긴 거야. 그녀를 절대로 찾을 수 없다고 나를 스쳐갔던 바람이 말했나봐. 어딜 가도 그냥 모습 볼 수가 없다고 내게 말했나봐. 어딜 가냐고 말을 하라고 자꾸만 재촉하는 바다가 결국엔 나처럼 눈물이 되고야 말았어. Hey